네, 세종대왕 즉위 600주년을 기념해서 과학기술 리더십을 우리 대한민국의 현황과 해외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또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것은 리더십과 인재 양성을 현재 파급 효과와 미래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신기년에 들어간 화약입니다. 이것이 세종 30년에 시작을 하였고 그 아들 문종 임금이 계속 개발을 해서 대신기전을 했고 여기서 특히 나노 기술까지는 가지 않지만 0.1mm까지 컨트롤할 수 있었다는 이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 화약을 보면은 지금의 리튬 배터리에 들어가는 양극 활물질 만드는 과정과 상당히 흡사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터지지 않고 이러한 컨트롤을 하는 제가 이제 전자매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러한 컨트롤을 해서 이런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후손의 DNA로 전달이 된 것이 아닌가. 아시는 바로 2006년에 시작을 했지만 2015년에는 우리가 세계 최대의 생산국이 됐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우리가 현재 생각하고 있는 기술 발전, 리더십이 해외에서는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는가 보겠습니다. 중국이 이 세 분이 보시면은 전기공학, 기계공학, 화학공학을 전공했습니다. 상해, 칭화대, 칭화대. 자, 이분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하자는 건 과기영국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지난 25년간을 정치적인 이념은 다를지 몰라도 과학기술적인 이념은 똑같다. 처음 시작할 때는 700명에 불과하던 과학기술인이 3천만 명을 넘어섰고 이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바로 이런 두뇌를 모셔라. 그래서 천인 계획을 2008년부터 또 새로 시작했는데 이미 6천 명을 넘어섰고 공식적으로 4,500명입니다. 어마어마한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창업과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준비가 다 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한 성공 사례가 바로 LED 베이브리지의 LED를 만든 회사가 바로 중국의 이 사장이 버지니아 공대 출신으로서 천인계열로 들어가서 이러한 사례가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시진핑이 원하는 것은 롤 모델은 싱가포르입니다. 싱가포르의 도시국가. 그래서 싱가포르를 보면 놀랍게도 지난 15년 동안에 싱가포르의 국립대학과 난양 이공대가 11등, 12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 주요한 요인이 뭔가니 이중언어. 영어를 이중언어 한 30년 전부터 시작을 했고 인적 자원을 중시했고 그다음에 창업 육선을 적극 지원했습니다. 여기서 리더십 뭔가니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리션룽 총리가 2004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분이 지금 관할하는 RIC를 매년 다 참석을 하시고 직접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세계에서 가장 영과 집약적인 혁신적인 창업주의 경제체제가 싱가포르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다음에 RI 2020을 지금 제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과 혁신이 싱가포르를 만들어내고 도시국가를 만들어낸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 어떤 혁신이 있었습니다. 2007년에 스웨덴 총장을 모셔서 프로보스트를 2년 동안 하고 2011년부터 4년 하고 총장으로서 테뉴 시스템에서 1,300명의 교수 중에 750명을 다 물갈이를 하고 다시 250명을 뽑고 그래서 이러한 혁신을 또 다른 혁신을 지금 싱가포르는 시작을 했다라는 것을 알고 있고요. 그래서 크리에이트 이런 것을 2006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해오고 있다는 겁니다. 한 가지의 그 정책을 그래서 지금은 정책을 끌어와서 싱가포르 네이션 보면 디지털 이코노미, 디지털 거버먼트, 디지털 레디니스 이런 식으로 완전히 탈바꿈을 하고 있는 싱가포르의 리더십, 과학기술 리더십. 그래서 이러한 것이 바로 세종시대의 리더십이 현재 적용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R&D 혁신 과학기술자문을 했습니다. 결국은 집념과 실행과 성과 이것을 하지 않는다면 회의만 하고 정책만 해서는 의미가 없다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삼성미래기술 육성재단은 2013년부터 1조 5천억을 들여서 1년에 1,500억씩 이렇게 독창적 연구와 효율성과 혁신성을 중심으로 해서 10년 뒤 앞으로 5년이 지났습니다.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방탄소년단이 했던 상황 그 공연인데 여기에 보면은 한국 노래로 모든 사람들이 몇만 명이 한국 노래를 쫓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국에서 한 게 아니라 홍콩입니다. 그 브라질에서 하고 있고 방탄소년단 BTS, 비틀스의 BTS 비슷하죠. 예, 그래서 제2의 비틀스보다 더 나은 사람이 지금 한국에서 나왔다. 그래서 자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중소기획사의 흑수저 출신 아주 가난한 이 친구들은
대학도 지금 못 가고 대학 제가 찾아보니까 글로벌 그 인터넷 그 학교를 지금 다니고 있고요. 영어도 다 독학을 했고 이런 친구들이 흑수저인데 비틀스의 그 리버풀에서 자란 비틀스의 존 레넌과 폴 맥카트니 이 친구들은 리버풀에서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거기에서 이걸 만들어서 영국의 연애 혁명, 연애 산업을 새로 일으킨 그러한 일을 만들었는데 거의 비슷하게 이 BTS도 이러한 것을 만들어내고 지금 어마어마한 그리고 또 하나의 유니콘 기업이 됩니다. 이제 성장을 하면 그렇죠. 그다음에 이들을 끌어가는 아미라는 조직. 어제도 그 은퇴하시고 그 이태리에 한 달 동안 다녀오신 부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피렌체와 플로렌스를 갔는데 거기에서 이 아미 그룹들을 봤다는 겁니다. 네, 이 정도로 우리가 생각보다 더 유명한 이러한 방탄소년단이고 그래서 브리티시 인베이전이 아니라 이제는 코리안 인베이전이다라고 외신에서 얘기를 할 정도가 되고 그래서 이 친구들은 바로 그 기성 권력을 뒤흔든다. 영국의 그 계급 제도를 타파하고 새로운 문화를 만든 것이 바로 비틀즈이듯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바뀌고 있다. 그러면 우리 과학기술계는 여기서 무엇을 봐야 되느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친구들이 일으킨 그 음악, 패션, 관광, 화장품 어마어마하게 지금 나오고 있고요. 이미 BTS는 책이 2권이 나와 있습니다. 이 친구들은 최초의 도전을 했습니다. 상상하지 못하는 것을 도전해서 이루고 가고 있습니다. 글로벌 네트워크, 우리는 글로벌라이제이션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내부적으로만 생각하는 것이지 외부에서 과연 얼마나 인정을 받고 있는지 진정한 글로벌라이제이션이 뭔지 그다음에 이 탁월한 개인기를 가지고 모여서 어떤 그 융합적인 그 시너지를 내는 이러한 훌륭한 일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지금 이러한 문제들이 있지 않느냐. 느슨해지지 않고 열정도 줄어든 게 아니냐. 우리의 R&D 비용은 이렇게 급격하게 올랐지만 2000년부터 우리가 내놓은 게 뭐 있느냐. 그리고 전 국가적으로 OECD 평균이 있고 이스라엘, 한국, 핀란드, 스웨덴이 있습니다. 핀란드는 이렇게 내려가고 있죠. 자, 그럼 우리가 과연 역할을 제대로 했는가? 자,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지금 중진국의 침체에서 우리는 여기에 와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고 또 다른 차원의 이러한 데를 우리가 지금 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반성하는 의미에서 세종대왕의 리더십 다시 요약을 하면 집념입니다. 그리고 지속성 10년, 20년을 앞으로 10년을 우리가 지난 10년과 똑같이 한다면 정말 물려줄 게 없고 혹시 북한의 김정은이 이중 언어를 택하고 영어를 택하고 앞으로 10년, 15년을 엄청난 과학기술을 하고 한다면 과연 15년 후에 우리는 어떤 차이가 있을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현재의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는 파괴적 혁신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으로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4차 산업혁명과 신성장 동력이 어떻게 연관되는가,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대응해서 신성장 동력을 창조해가지고 일자리와 경제성장을 이룰 것인가, 이런 내용이 중심이 될 것 같습니다. 과학기술 혁신은 신성장 동력 얘기할 때 이제 점점점 중요해지거든요. 지금 한 60% 이상이 과학기술 혁신으로부터 비롯된다. 이건 뭐 경제학자들이 다 공통으로 인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3% 이대 이하로 이제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는데 어떻게 하면 좀 올려가지고 일자리를 만들고 좀 더 1인당 국민소득 올릴까 전부 다 고민하고 있는데요. 과학기술이 그동안 잘하고 있고 또 우리 스스로도 과학기술계도 뭐 잘하고 또 자랑 많이 했고요. 근데 최근에 4차 산업혁명이 대두되면서 지금 여기 적시되어 있는 한 15개 기술들을 보시면 알 겁니다. 이 부분에서 전부 우리가 뒤져 있다 이렇게 공통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세계 1등, 2등 뭐 R&D를 했는데 왜 이렇게 우리가 뒤졌나 이게 지금 저도 원인을 곰곰이 생각하거든요. 이건 뭐 전문가들이
발견해내야 되겠죠. 제가 생각하는 그 원인은 그 동안에 우리가 지나치게 좀 전략적으로 연구 개발을 했지 않았나. 그 전략적이란 말은 딱 계획을 잘 만들어서 이 꽃밭 가꾸듯이 이 꽃밭을 예쁘게 만들자. 그래가지고 집중 식재를 해서 잘 길렀죠. 성공했죠.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 선진 독일이나 미국, 일본 이런 데는 그렇지 않아요. 엉성하게 계획이 돼 있는데 새로 나온 기술들이 계속 나오죠. 끊임없이 샘물에서 샘물 나오듯이 계속 나오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뭐 엉성한 잡초바지예요. 근데 뭐 10년 후에 지나보면 뭐 이상한 3D 뭐도 나오고 드론도 나오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근본적으로 여기에 선택 집중 기초 R&D 특히 기초 분야에서 R&D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이거 문제가 있다.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뒤떨어져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전략적 R&D, 선택과 집중 R&D에 대해서 제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요. 우리가 과거에 해왔던 것처럼 어떤 특정 기술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면 선진국도 따라잡고 1등도 하고 그런 줄 알았는데 융합을 얘기하면서 이 부분을 놓친 것 같아요. 기술이 한 개 가지고 이렇게 발전하는 거 우뚝 서지 않는다. 여러 가지가 서로 주고받으면서 융합을 해가지고 결국은 창조적인 연구 개발을 해서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내더라. 이런 부분을 제가 요즘에 우리가 그 부분 놓치지 않았나. 그래서 제가 이제 만든 용어가 기술 융합 클러스터라고 얘기를 붙였습니다. 이제 지금 근본적으로 저희들 생각을 달리해야 되는 문제를 제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4차 산업혁명의 거의 대부분이 제조업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고 혁명이 일어나고 있어요. 실제로 제가 가르치는 학생 중에 창업을 해서 작년에 3D 프린팅 이 학생은 3D 프린터 한 대도 안 가지고 3D 프린팅 서비스로만 사업을 해오다가 지금 많이 샀어요. 3D 프린터를. 3D 프린터 가격도 심지어는 40만 원, 30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매출을 221%가 증가했는데 저는 이게 앞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모든 제조업 공장에서 3D 프린터로 만들면 사용할 수가 없어. 너무 거칠어. 근데 갈수록 혁신을 하다 보니까 완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3D 프린터 가격이 비쌌는데 이제는 굉장히 30만 원, 50만 원짜리 나와. 그러면 많은 투자 없이도 3D 프린터 수백 개를 가지고 그러면 지금 공장에서 수백 명을 고용해 가지고 생산하는 거를 그냥 고용자 한두 명 가지고 다 생산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그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너무 안일하게 대처해 가지고 중국은 이미 그쪽 부분에서 굉장히 나가고 있죠. 그래서 중국의 소위 얘기하는 이 부품 수입, 중간재 수입이 급속도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주로 한국 제조업이 중국을 대상으로 수출했는데 이제 팔아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잠재 성장률, 경제 성장률이 계속 떨어지다가 올해는 2.8%, 2.9%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럼 일자리는 너무나 명확하죠. 공장에서 계속 사람 줄이죠. 경제 성장률 떨어져서 고용 안 되죠. 어떻게 고용을 창출하느냐 이게 저는 경제학자들만 고민해야 될 문제는 아니고 계속 모두 다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신성장 동력 창조 방법은 아주 러프합니다. 경제 전반의 효율을 높이는 것 지금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제도를 하나 변화시키는데 보통 미니멈 5년 걸려요. 왜냐하면 국회에서 계류된 지금 안건만 수백 건이기 때문에 이게 통과돼서 작동이 되려면 5년은 걸려요. 그럼 지금 정부가 이거 해놔가지고 다음 정부에 결과가 나타날 텐데 왜 이렇게 지금 열심히 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R&D 투자는 빠르면 3년 이내에 개발 연구 같은 경우는 효과가 나타나고 특히 창업 및 기술 사업화 이거는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R&D 효율성도 계속 올려야 되죠. 제도의 변화라든가 잘 해가지고
생산성 통합 이런 것도 3년 내지 5년 걸릴 겁니다. 법률 바꿔야죠. 과학자들도 그걸 인식해야 되죠. 그래서 굉장히 이것도 시간 걸립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 정부가 좀 뭔가 효과를 기대하면서 할 수 있는 것은 주로 이런 네 가지 정도의 수단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R&D만 열심히 투자하면 신성장 동력 확충되고 경제 성장률 높아지겠다 이렇게 나이브하게 생각을 많이 하죠. 그러나 복잡합니다. 이게 그렇게 금방 되는 게 민간 R&D, 정부 R&D가 있고 민간 R&D가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되고 협력을 해야 되고 이런 세 가지 연구들이 다 그 보완적인 역할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런 R&D 투자가 교육의 질 향상 1차 효과입니다. 지식 축적, 그다음에 특허라든가 지식 재산 증가, 그다음에 이 부분은 많이 과학자들이 지금 간과를 해버렸는데 바로 비즈니스 모델을 창조를 해야 됩니다. 이것도 특허가 되고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제 누구나 다 인정하는 신제품, 신서비스가 계속 나와야 되는 거죠. 제가 볼 때 신성장 속력을 증가시키는 세 가지 가장 이제 핵심적인 수단은 질 좋은 인력을 배출해서 기업에서 일하게 하면은 그 사람들이 혁신하고 창조적으로 일해서 생산성 향상하고 매출을 증가시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기술 이전 다 아시겠지만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기술 기반 창업인데요. 중요성으로 보면 제가 생각할 때 이 창업 부분이 직접적인 효과를 미치는 게 절반 이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R&D를 해가지고 바로 이 생산이나 매출이나 부가가치 증가로 바로 연결되면 정말 좋죠. 그러나 안 된다는 거죠. 여기에는 기술 사업화라는 이게 거대한 구멍이 지금 뚫려 있는 부분. 이거를 아직도 제가 보기에는 많이 얘기를 해도 안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었고요. 제가 생각할 때 이제 이 과학기술자 집단도 이제 좀 우리가 같이 정신을 차리고 뭔가 좀 변해야 된다. 근데 제가 이때까지 과학기술자의 연구 열정만을 생각을 했는데 이 연구 열정이 어디서부터 나온가도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정부 연구비 딱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되느냐, 실적을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되느냐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세종대왕을 얘기하면서 제일 배워야 될 게 애국 애민 정신입니다. 과학자는 국경이 없다. 이거는 이상적인 논이고요. 국경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나라를 발전시키고 자기 국민을 취업시키는 많은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면은 근본적인 의문이 가죠. 그래서 내 연구가 청년 일자리 만든다는 긍지와 자부심을 과학자들이 다 갖게 어떻게 하면 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들 뭐 늘 얘기하지만清华대나 미국 MIT나 뭐 스탠포드나 전부 창업에서 정말 저희들이 놀랄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清华대도 이 투스팍인데요. 쌍둥이 빌딩에서 2,000개의 벤처기업들이 계속 비즈니스 활동을 해서清华대 수입이 1조 이상이 여기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清华대 교수들 전혀 돈 걱정 안 합니다. 연구비 걱정 안 합니다. 그래서 저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초연구, 특별히 기초연구에 있어서는 이제 좀 우리가 전략 개념을 바꿔야 되겠다. 씨앗 뿌리기 개념의 전략적이 아닌 그리고 좀 바텀업에 이런 연구를 장려하고 실사구시적인 연구를 해야 되고 이런 것을 할 수 있게끔 근본적인 우리가 변화를 해야 되겠다. 또 하나는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좀 늦었죠. 그러나 어떻게든 따라잡아야 될까 고민을 같이 하고요. 뭐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했는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바로 이 융합 클러스터 이걸 빨리 기술 간의 거리 이걸 측정을 해서 단위 프로젝트 만드는 건 좀 지향을 하고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뭔가 큰 집별로 같이 육성해 주는 네트워킹도 중요하고요. 이런 것을 해야 되지 않나. 저는 이제 창업에 대해서는 뭐 어느 정도는 이제 얘기가 됐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한 가지 또 말씀드린 거는 창업은 그냥 보통의 학생들이 취직이 안 돼 가지고 그냥 창업을 한다고 그건 되지 않습니다. 아주 엑셀런트한 학생들이.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보면 창업한 사람들의 그 연구 실적을 비교해 보면 보통 수준의 학생들보다 3배가 더 높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수월성을 추구하는 과학기술 특성화대학, 또 서울대라든가 연고대 이런 데서는 정말 말로 하지 말고 창업을 한번 보여줘라. 스탠포드나 MIT처럼. 그래서 이 학생들을 창업할 수 있게 교육하고 준비시키고 그렇게 해야 될 거라고 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이런 등등의 이제 제가 많은 얘기를 하고 싶지만 핵심적인 얘기만 몇 가지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